오래전부터 학계에선 금기시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기득권이 더 이상 정통적인 방식을 고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의 통제나 규칙이 모두 어긋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디에서도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 지금보다 더 여유롭고 돈 걱정 없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삶. 그 미래는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때는 1944년 독일. 2차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과학자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양자역학 분야를 사실상 만들어낸 사람, 막스 플랑크. 그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자를 연구하면 할수록 그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동하는 에너지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배후에는 의식적이고 지성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모든 물질의 바탕입니다. 이 말은 즉,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책상도, 이 방도, 내 몸도, 내가 갖고 싶은 그 집도, 그 차도 사실은 의식이 먼저라는 겁니다.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의식이 먼저이고 물질이 그 뒤를 따릅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물질이 형성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후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신의 생물학자 루퍼드 쉘드레이크. 쉘드레이크는 캠브리지에서 생화학 박사를 받고 왕립학회 연구원까지 지낸 정통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논문을 하나 발표하고 과학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논문에서 그가 주장한 건 이겁니다. 우주에는 필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양자역학이 발전하면서 양자장을 비롯해 필드가 있다는 건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중력장, 전자기장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힘이 있었죠. 쉘드레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과 의도에 반응하는 필드, 장이 있다고요. 그가 이걸 형태 형성장, 모르픽 필드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이론은 이렇게 됩니다. 누군가 강하게 의도하고 상상한 미래는 그 장 속의 패턴으로 새겨진다. 그리고 그 패턴은 현실을 그 방향으로 당기기 시작한다. 노벨상을 받은 막스 플랑크가 말한 물질은 의식이 먼저다와 결을 같이 하는데도 학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다. 과학저널 네이처의 편집장은 이 논문을 두고 불태워야 할 책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더 궁금해졌죠. 왜 이렇게까지 불편해할까요? 비판이 아니라 거의 분노잖아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막스 플랑크와 결이 다를 게 없는데 말이죠. 어쩌면 이게 진짜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현실이 너무 많은 게 바뀌게 됩니다. 내 미래는 내 의도에 달려있다는 말이 되니까요. 아인슈타인의 제자인 데이비드 봄 물리학자는 우주의 구조 자체에 대해 이론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펼쳐진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이미 모든 것이 접혀서 존재하는 암묵적 질서가 있습니다. 이미 접혀서 존재하는 암묵적 질서.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 아래에는 이미 접혀서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즉 우리의 미래도 거기 있습니다. 아직 펼쳐지지 않았을 뿐인 거죠. 우리가 아직 그 시간에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막스 플랑크, 의식이 물질에 앞선다. 루퍼드 쉘드레이크,
강한 의도는 장 속에 새겨진다. 데이비드 봄. 미래는 이미 접혀서 존재한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이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모건 하우젤의 돈의 방정식.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비석에 무엇이 새겨지길 원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인생 철학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장 이론으로 이 질문을 다시 보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석에 새겨질 문장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장 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살고 있는 방식대로 살다가 죽는다면 비석에 뭐가 새겨질 것 같으십니까? 열심히 일했지만 성과 없이 갔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는데 저승에서라도. 실속 없이 바빠서 주변을 챙기지 못한 사람. 이렇게 새겨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실제로 죽으면 당연히 좋은 말을 써주겠지만요. 이건 단지 생각 게임입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비석에 내 인생의 실제 요약이 적히게 된다는 게 이 세상의 국룰이라는 가정인 거죠. 그럼 진짜 원하는 건 이런 거지 않을까요? 좋은 아버지나 어머니였다. 자신의 길을 걸었다.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그럼 지금의 나와 비석에 적힐 나를 비교하면 어떠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방식과 비석에 새기고 싶은 말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모건 하우젤이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이죠. 비석에 새겨질 문장을 알면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쉘드레이크가 말한 것처럼 그 강한 의도가 장 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현실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씨가 바로 장에 새겨질 패턴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쉘드레이크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형태 형성장에 대해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장은 의도의 강도에 반응합니다. 의도의 강도. 막연한 바람은 장의 패턴을 남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 살고 싶다. 이건 강도가 약할지 모릅니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이것도 약할지 모릅니다. 쉘드레이크는 반복과 강도가 장의 패턴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반복도 중요하지만 강도도 중요합니다. 강도를 강하게 하려면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면 어떨까요? 내 비석에 새겨지는 문구죠. 나는 죽는 날 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했으면 한다. 세상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삶을 쓴 사람이었다고. 이런 구체적인 비석에 남길 만한 것. 이런 것이 쉘드레이크가 말하는 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쉘드레이크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은 개인에게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패턴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를 당깁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합니다. 우연처럼 느껴지는데 우연이 아니라 장이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목표를 간절하게 품고 있을 때 갑자기 그것과 관련된 책이 눈에 들어오거나 그것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기회가 생깁니다. 그게 운이 좋아진 게 아니라 당신의 의도가 장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방향의 것들이 당신에게 수렴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데이비드 봄을 다시 불러올게요. 그는 암묵적 질서에 대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자석을 생각해 보세요.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가 자기장의 패턴대로 늘어서게 됩니다. 자기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철가루가 그 패턴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비석에 새겨질 문장이 자기장이 되면 우리 삶의 사건들이 그 패턴대로 늘어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이 방향으로 오고 있었구나. 오늘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스 플랑크가 말한 것처럼 의식이 물질의 앞에 있습니다. 데이비드 봄이 말한 것처럼
미래는 이미 접혀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쉘드레이크가 말한 것처럼 강한 의도는 장 속에 새겨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비석에 새겨질 문장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장 속에 당신의 미래를 먼저 새기는 겁니다. 그 미래의 당신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잡혀있는 질서 속에 이미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뭘 해야 할까요? 아주 작지만 실제로 장을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석에 새겨질 문장을 지금 써보세요. 딱 한 줄입니다. 나는 뭐뭐뭐 한 사람이었다. 이걸 완성해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멋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들한테 보여줄 게 아니에요. 나만 보는 겁니다. 진짜 원하는 걸 쓰셔야 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 나로 인해 행복했다고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두려움 없이 한 사람이었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사람이었다. 뭐든 좋습니다. 자신의 가슴이 울리는 진짜기만 하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떠오르는 걸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바꿔도 되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써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쓰는 순간 강도가 세지니까 그게 장 속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쓰신 것이 있다면 이제 모든 행동과 말이 이 문장과 연결되어 있나? 라는 질문이 저절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장이 작동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막스 플랑크가 말했습니다. 의식이 물질에 앞선다고. 모든 것의 근본은 의식이라고. 루퍼드 쉘드레이크가 말했습니다. 강하고 명확한 의도는 우주의 장에 패턴을 남긴다고. 그리고 현실은 그 패턴을 향해 수렴한다고요. 데이비드 봄이 말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접혀서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모건 하우절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비석에 무엇이 새겨지길 원하냐고요. 이 네 가지가 오늘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미 어딘가에 접혀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 도착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순간 이미 선택은 시작됐습니다. 억지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나는 뭐뭐한 사람이었다. 이걸 쓰는 순간 장은 오늘부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래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을 향해 한 걸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매주 이런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누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클리 모티브입니다. 혼자 읽고 혼자 다짐하는 건 지칩니다. 함께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의 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훨씬 빠르게 그 미래로 이동할 수 있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